자, 의문의 체계 중에서 이제 자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음이라는 건 아까 봤다시피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발음할 때 이 조음 기관에 의해서 소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자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음 기관이 과연 공기가 흘러나오는데 장애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한번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말하면 요거는 선생님이 컴퓨터를 대충 그린 거예요. 뭐 내가 이제 뭐 그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요 정도 대략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대로 설명하면 요거는 코예요. 코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이건 입술, 그 다음에 이빨, 잇몸, 여기가 입천장인데 입천장을 한자로 구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혀고요. 요 친구는 이제 목구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음기관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부분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요 부분은 지금요 두 입술이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라고 해요. 이거를 한자로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조음기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교과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된 말을 쓰고자 하는데 시험에는 랜덤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말로 나올 때도 있고 한자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같이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두 기관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이 만나면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바보 같고요. 좀 덜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발음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혹은 주변에 그 나의 기행이나 만행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만 있다면 같이 발음을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누군가 대답을 했군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 성대를 울리면서 공기를 밀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혹은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한 상태에서 요 두 기관을 붙였다가 뗐다가 요거를 반복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소리가 나죠, 그죠? 즉 입술 소리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우리가 비입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딜 볼 거냐면요, 이번엔요 요 이빨은 아니고요, 이빨 바로 윗부분, 즉 여기 잇몸이랑 이빨이 맞붙는 부분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혀 맨 끝에 요 부분이요, 요 두 개를 부딪혔다가 떼볼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명칭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윗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거나 좀 자세하게 구분하는 책은 윗잇몸 혀끝 소리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우리들은 간편하게 윗잇몸 소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잇몸 소리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를 한자로는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가 잇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세요. 요게 이빨이에요. 요게 바로 붙어있는 잇몸이고요. 요 친구가 혀예요. 요 혀끝을 여기에 붙였다 뗐다 아까처럼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죠. 즉 여기서 나는 소리는 우리가 디귿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한편으로 지금 내가 시옷도 썼는데 이 시옷은 어떻게 나는 소리냐? 요 두 개를요 완전히 붙이진 않고요, 종이 하나 한두 장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살짝 뗀 상태에서 성대를 울리지 말고 그냥 바람만 싹 밀어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즉 시옷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요 조금 헷갈릴 텐데 혀 끝에서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잇몸 살짝 윗부분, 즉 입천장은 입천장인데 잇몸이랑 거의 맞닿은 그 부분, 그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요 한 요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빨, 요게 잇몸이랑 맞닿는 부분, 여기가 입천장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랑 이게 혀라 그랬잖아요. 혀 맨 끝에 말고 바로 이 뒤에 손가락 한 마디쯤 되는 그 부분을 붙였다 뗐다 해보면은요 자자자자 이런 소리가 나요. 즉 여기서는 지금 지읒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여기의 명칭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입천장은 입천장인데 조금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딱딱할 경자에서 경구개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읒 소리가 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만나게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입천장은 입천장인데 여기랑 성격이 정반대예요. 말랑말랑해요. 궁금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그럼 말랑말랑함을 느낀과 동시에 하고 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여린 입천장 소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요. 연자에 써서 연구기음이라고 하고요. 자, 같이 한번 또 붙여서 뗐다 해볼 거예요. 자, 봐봐. 아 혹은요. 가 혹은 각. 자, 이렇게 하면 나는 소리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기역 소리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는 그냥 목구멍인데요. 목구멍을 완전히 좁힐 수는 없고요. 목구멍을 어느 정도로 좁힌 상태에서 공기를 세게 밀어내면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자,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목청 소리라고 하고 여기 나는 소리를 후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히읗 소리가 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총 5개의 조음기관이 있고요. 여기서 각각 하나씩의 소리가 나는데 유일하게 잇몸 소리 이 친구만 다른 소리가 하나 더 나잖아, 그지? 그래서 총 6개가 기본적인 자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좀 유치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데 잘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실 노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종의 랩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음기가 하나가 한 박자씩이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친구만 2개니까 1만 반박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바 하고서요. 다, 사, 자, 가, 흐 이렇게 해서 봐봐요. 바다, 사, 자, 가, 흐 그렇죠. 상당히 좀 민망하죠.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바다, 사, 자, 가, 한 번 더 바다, 사, 자, 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이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 발음되는 조음기관을 지금 5가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 순서예요. 아까 선생님이 세로로 적어놓은 걸 가로로 그냥 옮긴 거에 지나지 않고 기본적인 글자는 아까 쓴 대로 비읍, 디귿, 시옷, 그 다음에 지읒, 기역, 히읗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뭘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파열음이니 파찰음, 마찰음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파열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얘는요 2개의 조음기관이 붙어 있다가 공기가 밀고 나오면서 2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터지는 것 같다고 해서 파열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순서를 건너뛰어서 마찰음으로 가볼게요. 마찰음은 뭐냐면 2개의 조음기관이 딱 붙지 않아요.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공기가 강하게 마찰을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마찰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찰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얘는 파열음의 파자랑 마찰음의 찰자 2가지가 합쳐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조음기관이요 2개가 완전히 붙지 않아요.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마찰이 생긴과 동시에 2개의 조음기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찰과 파열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파찰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6글자를요 각각 요 자리에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바 해보세요. 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입술이 2개가 붙어 있다가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파열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이 친구도요. 지금 이 윗잇몸에 혀끝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흘러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파열음에 들어가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옷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보면 그냥 마찰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마찰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라는 친구가 약간 좀 발음이 지읒 같아요. 자, 즈 해보세요. 즈 이렇게 발음하면 분명히 2개의 조음기관이 붙을랑 말랑한 상태에서 즈 하면서 마찰이 생기는데 최종적으로는 즈 하고 벌어지죠. 즉 이 친구가 마찰과 파열의 2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파찰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엔 기역을 소리해 봅시다. 가
분명히 기역이 발음되기 앞서서 뒤 혀 끝부분이랑 이 뒤에 있는 끝부분이에요. 이 뒤에 있는 여린 입천장 부분이 붙었다가 떨어진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파열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목청 소리는요, 그냥 흐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기가 마찰만 일으키죠. 그래서 마찰음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총 6개의 글자를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얘들을 조금 발음을 방식을 바꿔보면은요, 더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이 친구를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 얘를요, 기를 모으는 거예요. 즉, 발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기를 압축시킨다는 느낌으로 살짝 모았다가 터트리면 빠! 이런 소리가 나죠. 즉, 이런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된소리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된소리는 다 마찬가지죠. 이 뒤에 나와 있는 따도 된소리, 이 친구 끄도 된소리, 쯔도 된소리, 쓰도 된소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참고로 지금 위에 적은 말들은 그냥 편안하게 막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사소리라고 하는 말들이고요. 지금 한 말은 공기를 살짝 압축시켰다가 터뜨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된소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발음 방식을 바꿔서 그냥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파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그 다음에 트, 크, 그 다음에 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는 있는데 일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 이런 말은 일상적으로는 안 쓰는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히읗 그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 총 몇 개의 자음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총 15가지의 자음이 나왔죠. 그런데 앞에 보면 내가 자음의 개수를 19개라고 적어놨잖아요. 즉, 지금 4가지가 비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 채워놓고 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입술 소리 자리에 미음, 이 친구가 비음에 들어가고요. 요 윗잇몸 소리 자리에 니은이랑 리을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자리에 이음, 이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음이랑 유음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비음이라는 건 뭐냐면 발음할 때 이 공기의 흐름이요, 코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이고요. 유음은 그냥 목구멍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아이고 기침이 좀 나네요. 참고로 이런 말들은요, 초성에 발음할 때 좀 인식하기가 어렵고요. 받침으로 발음할 때 인식이 쉽기 때문에 받침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맘이란 말을 같이 발음해 볼 건데, 이 맘이란 발음을 할 때 받침만 한번 길게 발음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코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맘. 소리가 안 나죠? 이번엔 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난. 소리가 안 나죠? 이번에는 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보기는 여러분들 최대한 귀엽고 깜찍하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컴퓨터 부셔버릴 것 같아서. 어쨌든 자, 앙.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미음, 니은, 이응 이 세 친구는 코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코를 막아버리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비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음은 뭐냐? 랄이라는 발음 해볼 건데 똑같아요. 받침을 우리가 길게 발음하면서 코를 막아보고 봐봐요. 랄. 뭔가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소리가 다 나고 있지,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코를 막아도 입으로,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발음되는 방식은 알았는데 위치를 또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이 입술 소리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 하면 입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나 한번 해보세요. 나. 자, 이 친구는요, 디귿 다 할 때랑 나 할 때랑 발음되는 위치가 완전히 거의 흡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윗잇몸 소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라. 이 친구 발음할 때는요, 이 혀가 디귿이나 니은 때보다는 조금은 뒤로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뒤로 넘어가는 것만큼 많이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똑같이 윗잇몸 소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앙 이 친구는요. 앙하고요. 각. 이 두 개를 번갈아 발음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앙, 악, 앙, 악. 이응이랑 기역이 발음되는 위치가 똑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요. 이 이응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얘는요. 초성으로 사용될 때랑 그 다음에 종성으로 사용될 때랑 이때 성격이 다릅니다. 초성일 때는요. 얘는 사실 음가가 없어요. 참고로 음가라는 것이 소리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초성일 때 예를 들면은요. 이런 개념이 있죠. 선생님 이름이 이승우예요. 이승우에서 각각 초성으로 사용된 여기 있는 이 이응 요 두 가지는요. 사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종성에 사용할 때 이 친구가 음가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름에 또 이응이 들어있죠. 이 친구는요. 발음 기호상으로 이런 모양, 즉 받침이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9개에 해당하는 자음을 지금 한번 살펴본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파열음 중에서 비읍, 디귿, 기역. 즉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요 세 가지 예사소리들 있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단순하게만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발음되는 조음 위치 있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음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되지는 않아요. 물론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요거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라고. 물론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기역, 디귿, 비읍이 쉬우니까요. 어쨌든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울림소리 있죠. 울림소리도 각각 비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거, 또 얘가 입술 소리. 이거 두 개는 치조음, 얘는 연구개음. 요거 정도도 몇 개 안 되잖아요. 7글자예요. 꼭 반드시 암기를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의문에 대해서 사실은 절반밖에 안 배운 거예요.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제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